마켓국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필요한 소식들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일단 외신을 통해서 나오는 소식인데요. 주요 7개국과 유럽연합이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한 파이프라인들을 통한 가스 수입 재개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같은 결정은 오는 19일부터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인데요. 그 경우에 러시아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독일이나 폴란드로 가스를 다시 수출할 길이 막히게 됩니다. 네, 이번 조치가 확정이 된다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출을 겨냥한 첫 번째 제재가 될 것이라고 짚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서방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해 독일과 폴란드에 대해서 가스 공급을 중단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관련 종목으로는 가스 관련주들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GSE라든지 대성홀딩스, 대성산업까지 천연가스 관련 종목들 리스팅돼 있으니까요. 관련 종목들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1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은 회의 후반기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함께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1일이 유력한데요. 이 한국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직접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과 일본 같이 우방 관계를 강화하고 신뢰를 구축한 양자 외교를 다자 외교의 장으로 확장하는 흐름이다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는데요. 결국에는 이번 하이라이트는 한미일 정상회담이 되겠죠. 김 차장은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 이어서 세 번째로 열리는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에 대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같이 공동 위기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단은 한미일 정상 간의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에 대해서 새로운 합의 사항을 도출한다기보다는 이 상호 조율한 내용을 3국이 각자 발표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외교적인 이벤트도 크게 열리니까요. 일정에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와 함께 만났는데요. 이 한미 양국을 대표하는 기업이 미래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머스크 CEO가 지난 10일 미국의 실리콘밸리 소재 삼성전자 북미 반도체 연구소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 회장이 머스크 CEO와 별도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결국에 이들의 만남은 이 회장이 지난달 미국의 출장길에 오르게 되면서 성사가 됐고요. 지난달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출국했던 이 회장은 공식 일정 이후에 개별 일정까지 소화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삼성전자는 지난 2019년부터 테슬라와 함께 완전 자율주행 반도체 관련 개발을 진행 중인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회장과 머스크 CEO가 함께 만나면서 추가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테슬라와 삼성전자 또 함께 만났다고 하니까요. 어떤 시너지가 되게 될지 또 어떤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반응이 오게 될지 지켜보는 것도 한 재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바로 일본의 반도체 R&D 거점을 신설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일본 요코하마시에 300억 원, 하나로는 3천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서 새로운 첨단 반도체 R&D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은 오는 2025년 가운데 가동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반도체 소자 조립과 이 시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일본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과 함께 협력을 강화하고 구성재료의 개발이나 검증 같이 공급 업체들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반도체 개발 거점 신설을 위해서 일본 정부의 보조금까지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일본은 반도체 같이 첨단 산업 투자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R&D 거점을 신설하게 되면서 100억 엔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의 흐름을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반영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테슬라를 포함해서 이렇게 일본의 투자 소식까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그동안 기다리셨던 전기와 가스 요금 드디어 오늘 인상 결정이 좀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당정협의회가 열리고요.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제기했던 자구안의 적절성을 검토한 뒤에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 여부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은 킬로와트 시당 8원 정도의 인상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요. 가스 요금 역시나 지난해 인상분인 메가줄당 5.47원을 넘지 않는 소폭 인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인상폭은 일단 당정협의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식들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한전과 가스공사가 이 요금에 대한 인상 결정을 앞두고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을 반납하는 이런 자구안들을 포함해서 25조 7천억 원 그리고 15조 4천억 원 규모의 자구안을 각각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미 미리 한 달 반쯤 전에 결정됐어야 될 이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대한 인상안 오늘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예상치에 부합하게 어느 정도 인상이 되게 될지 이 부분도 살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종목은 역시나 두 종목 유틸리티 관련 종목으로 체크해드리고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단독 보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자회사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해서 생산하고 있는 전기차용 부품인데요. 구동 모터코어가 2030년 생산분까지 모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이 부품 공급을 원하는 글로벌 완성차와 부품업계의 러브콜이 한 번에 쏟아지면서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게 된 것인데요. 일단 연내 폴란드에 신공장을 착공하고요. 대대적인 증산 계획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포스코 인터와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은 올해 하반기에 폴란드에 구동 모터코어 공장을 착공해서 2025년부터 가동에 들어가는데요. 이 폴란드 당국은 조만간 이 공장의 환경 영향 평가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전기 모터의 전기를 발생시키는 구동 모터코어는 사실상 전기차의 제2의 심장으로 불리긴 하고요. 이 전기 모터 생산 비용의 40%를 차지하게 되는 핵심 부품입니다. 이 회사는 구동 모터코어 생산 물량을 올해 225만 개에서 2025년 427만 개 그리고 2030년까지는 700만 개까지 상당히 늘려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증설을 통해서 과연 속도가 나게 될지 이 부분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역시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관련 종목 외에도 포스코 그룹주들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뉴스 소식들도 함께 전해드렸고요. 이와 더불어서 실적 같은 종목들 시간외에서 상당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미래 ING나 코리아 FT 같은 종목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시간외에서 상한가에 도달하는 등 상당히 좋은 이런 퍼포먼스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실적 발표한 기업들도 꼭 체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6가지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